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은 마지막 조의 정유경, 김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제는 인스타그램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 상권과 인스타그램 맛집의 위치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분석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가가 지정한 발달 상권과 소비자가 진짜로 이용하는 맛집 장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로 이용하는 상가가 길 건너에 있는데 그게 길이 있다는 이유로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러한 문제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여기 표시한 것과 같이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데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게시물이 맛집과 음식 관련 게시물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직접 게시하고 싶어서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일부러 있을 정도로 맛집 데이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진짜 맛집 데이터는 인스타그램에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가정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내에 실제 이용 맛집 지역과 국가 지정 상권 지역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인스타 맛집 지도를 한번 예상해보고 이 지도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툴입니다.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이 저희가 지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QGIS를 좀 사용했다는 점, 또 텍스트 분석이기 때문에 레그레션 익스프레션을 사용했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평범한 절차로 분석을 하다가 EDA-시에 저희가 직접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그로 인한 모델 학습이 진행되고 최종 모델이 다시 구성이 되면 다시 모델 학습을 하는 반복 구조가 있고요. 이대로 발표가 진행될 것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여드리기 앞서서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과 위치에 대한 위치 태그와 글과 태그를 합친 본문 내용,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를 쓸 수 있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필수적으로 게시를 해야지만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데이터는 회사 내부를 통한 API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멘토님께서 도움을 주셨고요. 용산구 내 이태원 근처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실제 상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가져왔습니다. 리그레션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시행했는데요. 그 태그 값이 있으신 걸 보셨을 겁니다. 구성을 말씀드릴 때. 그때 해시태그 앞에 샵이 있는 거를 빼주고 이모티콘이나 특수기호 들어간 것들을 빼줬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가 총 만여 개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직접 전부 라벨링을 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약 10% 정도의 한 1000여 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라벨링을 진행해서 트레인 세트로 형성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태원 내의 맛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을 라벨링을 0으로 두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본문 글에 글 줄글만 있고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맛집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라벨링을 0으로 두고 이태원 맛집이라고 태그가 되어 있었지만 강남이나 홍대, 전주, 예를 들면 속초 같은 맛집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라벨링을 0으로 두었습니다. 또 선정적인 글이나 다이어트, 강아지 옷 등 맛집과 상관이 없는 데이터들 또한 라벨링을 0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트레인 세터의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가 이태원과 이태원 맛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타입 모두 이태원 맛집에 대한 분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입 0이 맛집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페와 맛집, 아니면 이태원 주변에 있는 거리들에 대한 태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고성 데이터가 맛집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일상이나 마팔, 셀카, 아니면 럽스타그램과 같이 맛집에 상관없는 태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1000여 개의 데이터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8대2로 나누어서 라벨링을 위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저희는 분류 모델의 백인과 부스팅의 대표적인 방법 하나씩, 그리고 회귀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돌려보고자 했고,
그래서 배깅에서 가장 대표적인 랜덤 포레스트와 부스트의 XG 부스트, 회귀 모델의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1 스코어 기준 약 95에서 97%의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규칙으로 라벨링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보시면 XG 부스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 데이터가 새로운 해시태그 값이 새로운 토큰이 들어갈 때 가장 큰 이슈를 내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하이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스팅 계열의 머신러닝이 이런 하이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때문에 제일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최종 구성도입니다. 키값인 인스타 링크의 아이디 컬럼과 피드 내용과 댓글 내용, 그리고 그 태그 값까지 들어가 있는 워드 컬럼, 저희가 직접 라벨링을 진행한 타입 컬럼과 위치 태그 내에 있던 그 위치 컬럼,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져온 상권 데이터의 상권 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델링을 할 때 텍스트 분류에 가장 잘 사용된다고 여겨지고 있는 6가지 모델을 전부 돌려보았습니다. 보시면 F1 스코어 기준으로 약 90%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전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고르기보다는 저희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선택했던 게 SVN과 CNN입니다. 우선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토큰의 확률 값을 곱해서 라벨 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각 토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 값을 곱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라벨을 0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을 제외를 했고요. 로지스틱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선형으로 데이터를 시상을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의 공간에 데이터를 시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찾아내는 분류 기준보다 더 다른, 좀 더 특징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했고요. RNN과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전부 90%, 약 90%의 좀 나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성능이 나왔을까 예상을 해보았을 때, 사람들이 태그 값을 달 때 연관된 순서대로 태그를 답니다. 이태원, 이태원 맛집, 이태원 카페, 셀카, 셀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달지, 이태원, 셀카, 이태원 맛집, 셀피, 이태원 카페 이렇게 뒤죽박죽인 순서로 태그를 잘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서도 나름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게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 저희 데이터에 특이한 구조로 태그를 만든 데이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머신들은 저희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 처리도 가능하고 나름 성능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 CNN의 필터 사이즈를 2로 두면 단어 2개를 같이, 1개를 두면 단어 하나씩의 특징을 뽑아내는데, 저희는 60개 정도로 필터 사이즈를 낮춰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탐색을 하고 특징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어도 시계열 데이터든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든 CNN을 활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CNN을 활용했습니다. F1 스코어로 저희가 성능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불균형 데이터라서 정확도는 사용하기 힘들고, 정밀도나 재현율 중에 하나를 고르기에는 둘 다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좋은 모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인베딩한 방식이 좀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최근에 잘 사용되는 워드 투 벡터나 GPT, 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러한 인베딩 방법들이 문장을 비롯한 대규모 문서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 데이터는 해시태그 하나를 토큰 값으로 갖는 좀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델을 써서 오래 걸리게 한다기보다는 충분한 성능을 내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카운팅 기반 벡터라이저와 토크나이저입니다. 네, TDIF와 카운트 중에서 TDIF를 뺀 이유가, TDIF는 알고 계시는 알고리즘 처럼 그 문서 하나에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단어가 다른 문서에도 많이 나오면 그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에 맛집과 카페처럼 다른 문서들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가중치로 내린다면
판단에 오류가 쓸 것 같아서 카운트 벡터라이즈를 활용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베커블리 언신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코드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배웠는데 카운트 벡터라이즈와 토크나이저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러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본 건데요. 카운터 벡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OOV가 나오면은 그 단어는 무시한 채 처리해주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OOV 토큰이라는 파라미터가 따로 있어서 이 파라미터 내 값으로 모든 언신 데이터들을 넣어서 인덱스로 돌려가지고 머신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6개의 머신 성능이 약 90%로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올까? 혹시 데이터적으로 그 틀린 데이터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근거가 6개의 머신이 전부 같은 예측값을 갖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 예측값이 아닌 다른 값일 때 그러니까 머신이 11111을 예측했지만 실제 타입 값에는 0으로 돼 있다거나 0000인데 1로 돼 있다거나 이렇게 머신은 전부 같은 예측을 하고 있을 때는 데이터 문제, 또 머신 각기 다른 예측값을 내고 있을 때는 머신 성능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데이터 오류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 보여드릴 예시가 전부 사실은 광고 데이터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성 데이터인데 모든 머신들이 이게 맛집 데이터라고 판단을 했을 때 데이터인데요. 여기는 고양이를 찾는 광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태그 값들이 맛집에 해당되는 태그 값입니다. 또 이거는 몽스타그램이라고 자신의 애견을 반려견을 이렇게 자랑하는 인스타그램인데 맛집 태그로 되어 있어서 머신들이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실제로는 맛집 데이터로 라벨링이 되어 있지만 예측은 광고성 데이터다, 맛집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했던 예시들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세인 카페라고 이태원에 있는 카페와 카페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태그 값을 보시면 광고성 데이터 마냥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이 잘못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가져올 때 워드 값에 첫 번째 댓글도 가져온다고 했지만 이 본문에 태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신이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태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머신이 맛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약 10%의 이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나머지 90%를 분석을 해보자. 이 90%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시장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EDL을 해봤는데요. 이게 맛집 데이터입니다. 잘 안 보시실 것 같은데 맛집이나 경리단길이나 먹스타그램과 같이 맛집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광고성 데이터 혹은 맛집이 아닌 데이터들인데요. 데일리나 맛발, 셀카와 같이 맛집과 관련이 없는 태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규칙을 갖고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광고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0개나 1개 태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21개 내에 고루고루 태그의 개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지도에 시장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도에 시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국가가 지정한 발달 상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인스가 태그를 통해서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간 지역을 시상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맛집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방촌이나 경리단길, 우사단길과 같은 곳을 실질적인 지도를 만들 때 추가를 해야 하고, 한남 오거리의 하단부를 좀 자르고 가로로 늘리고 이태원 부근도 좀 넓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북동쪽 부분에도 시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네, 여기 북동쪽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미래빌이나 주노빌이나 좀 아파트 단지 내에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배달을 시켜놓고 자기 집을 위치를 태그한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었고, 실질적인 지도를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사단길이나 경리단길, 해방촌과 같이 이미 알려진 길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길거리도 데이터가 시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우사단길입니다. 그 윗부분에 대사관로라고 길이 있는데 여기에도 맛집이라고 많이 태그된 것을 보고 실제 데이터를 시상을 할 때는, 실제 지도를 만들 때는 이쪽 부분도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지도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맛집 추천 어플 사이트나 배달 사이트, 데이터 쿠션 추천 어플, 결혼형 정보 회사 등과 같이 위치 기반 서비스나 GIS를 이용하는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미 아직 내부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보신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지도를 만든다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더 높은 활용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정확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이나 창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지역적인 잠재력, 아까 보셨던 그 대사관로처럼 그런 잠재력을 발굴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도를 보여드릴 때 사진은 필수값이지만 위치 태그나 다른 것들은 필수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있는 것들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지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 글이 아니라 스토리와 같이 하루면 지나가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분석을 할지에 대한 분석 방법론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네,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파악하는 그 알고리즘을 작정하고 피하기 위해서 해시태그 값을 맛집으로 해버리면은 저희가 그걸 분류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단어별 혹은 좋아요, 댓글 수와 같이 가중치를 두어서 SVD 계산을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라벨링을 할 때 저희가 규칙을 정했지만 머신 스스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머신을 사용한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저희가 데이터를 지도에 시상할 때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면으로 잘 시상을 했지만 인스타 맛집 지도 같은 경우에는 히트맵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폴리곤 형식으로 변환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 발표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허진경 교수님부터 피드백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굉장히 전문가처럼 많이 잘 발표했어요.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전 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전 페이지 여기 이 중간중간에 잘못 얘기한 게 꽤 많이 나와요. 말을 정말 잘하는데 잘못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좀 많고, 좀 여기만 보더라도 개선 방향에 단어별 혹은 좋아요 수, 댓글 수로 가중치를 두어 SVD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다. SVD를 뭘 두고 SVD라고 했어요? 특징을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티기치 분의 싱글러 밸리 디커퍼지션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거하고는 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쭉 짚어 나가 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있잖아요. 회귀 모델이 아니고 그 분류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회귀를 기반으로 했을 뿐이지 모델 자체는 분류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LSTM, CNN을 언급을 했다면은 단순히 그것만 언급을 하면 안 되고 내부적인 구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레이어를 몇 개 쓰냐, 그 안에 뉴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델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CNN의 필터 사이즈를 60개라고 했는데 필터 사이즈가 아니고 단어의 개수로 60개인 것 같아요. 필터 컬이 60개로 하면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F1 스코어가 90 정도 나왔어요. 0.9. 근데 F1 스코어는 라벨 0에 대한 F1 스코어인지 라벨 1에 대한 F1 스코어인지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라벨 1에 대한 F1 스코어거든요. 근데 아까 라벨에 0은 뭐라고 했고 1은 뭐라고 했어요? 1은 맛집 데이터이고 0은 맛집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 광고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맛집 데이터를 이제 90% 찾은 거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베딩 할 때 개수 기반 인베딩을 썼다고 얘기했어요. 개수 기반 인베딩 그러니까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게 이제 그 사이키논에 있잖아요. TF-IDF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보다는 TF-IDF가 더 나은 성능을 내고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오드트백이나 버트가 훨씬 인베딩에 더 효율적이에요. 모르니까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솔직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좀 이게 보면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적용을 못 시켰어요라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TD-IDF를 했는데 그걸 그럼 혹시 넣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TF-IDF가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직업 때문에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게 더 낫고 네. 요 과제에서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앞에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얘기보다 결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맛집은 요런데 인스타그램 분석해 보니까 이런 데도 맛집이더라. 잘 알아둬라. 니네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를 좀 부각시켰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스타그램 수집은 멘토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직접 수집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댓글이 뭐 첫 번째 거 태그물을 수집하는데 첫 번째 거가 태그가 아닐 때는 다른 거 수집했어요. 이게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중간에 그거는 좀 왜냐면 인스타그램 데이터로 수집한 거 역량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역량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리퀘스트 모듈은 안 되고 셀레니움을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웹 UI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서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어디 취업하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좀 보완을 하면 좋겠고 이조도 페이지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쪽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신가요? 이쪽에 저기 페이지 24분은 있는. 그렇구나. 네, 저희가 너무 이쁘게 만든다고 네. 안 잘 예뻐.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악역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수선님 이어서 피드백 저는 주시면 교수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을 제 스승으로 만났다면 전 더 좋은 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교수님께 다 얘기하신 내용이 전부 다 맞는 내용이라서 너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제목만 보면은 인스타 태그를 이용한 발달 사고가 인스타 맛집 비교인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인스타 태그 자체 텍스트를 그 지역을 잘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스코프를 이태원으로 줄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확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스코프라든지 이런 게 확 줄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하이 바이어스로 베리언스를 써서 이게 부스팅 알고리즘이 이게 장점이라서 이랬다는 게 약간 결이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을 이태원을 한정했는데 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그랬을 때 이태원만 계속 보였는데 이게
잠깐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두 분들이 한 게 라벨링밖에 없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 오늘 처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겠죠. 물론 다양한 일들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는데 그러면은 그 인스타 태그를 수집하는 거는 그 멘토분이 하신 거고 그럼 레이블링을 작업만 하신 건가? 나머지 작업들은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지? 막 이런 그림이 잘 안 그려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되게 좋은 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꼼꼼히 다 들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될 수 있게 가이드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교수님 옆에 좋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네, 좀 좋습니다. 드리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변수 매니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은 저도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사로 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주제는 저는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신상권에 대해서 도출한다는 것이 나라가 지정한 것이 아무래도 여러 통계 과정들을 거치고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후행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캐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어떤 그 통신사에서도 유동인구 데이터들 또 이렇게 지도 분석 툴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격자라 그래서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그 네모네모마다 막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그 집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 활용을 하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SNS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한 방법론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주제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거를 풀어내는 그 모델링 측면에서 보면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연어 처리도 모델링을 하려다 보면 태깅을 해야겠죠. 라벨링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분의 이제 수작업 태깅을 기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제 태깅, 라벨링, 모델링을 하셨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너무 많이 좀 내용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뒷부분에서 지도 위에 표시해 주신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별로 뭔가 어떤 키워드, 많이 나타난 키워드라든지 지금 그 분석이 가능하신 수준에서 조금 이제 풀어내셨어도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평가 매트릭 같은 것도 자기 이제 주관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그게 사실 이제 뭐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좀 디벨롭이 되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근데 아까 여기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발생 모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잖아요. 인스타라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이태원 맛집에 대한 그 인스타를 좀 빼오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리시전을 높이는 쪽으로 뭔가 이제 모델 작업을 생각해도 좀 이렇게 빠뜨리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TD IDF 한 것도 TD IDF 부분에 대한 단점을 말하셨지만 반면에 이제 거길 빼면은 좀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라는 문제가 이제 반대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베딩 하는 거가 아마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간단한 방향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그냥 인베딩, 벡터라이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베딩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뭐 자연어 쪽은 이런 저희 그 필드에서도 그 산학 연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같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영문으로 하는 거하고 한글로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작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그 한국어를 갖고 작업을 한다는 게 저널 기재가 좀 힘들죠. 해외 저널 내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이걸로 딥하게 트라이 하시는 랩들이 좀 그래도 많이는 없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좀 전문적으로 NLP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큰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NLP 어떤 그 인베딩 이후에 어떤 많은 그 기법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NLP 작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베딩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탑처럼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뭔가 이제 비즈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근데 그 인베딩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인베딩이 잘 됐어 안 됐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해외 영문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어떤 키워드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어 근접한 단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지 같은 게 지금 미리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인베딩 퀄러티 같은 걸 많이 체크를 하는데 한국어는 사실 좀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 금융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 주변에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금융 쪽에서는 뭐 소위 말해 이제 감사를 받는다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감사 의견을 내고 근데 이런 표현의 뜻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어 쪽에서는 이게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가 주변에 있는 그 근접 단어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인베딩이 잘못되면은 그 윗작업들을 아무리 잘해봐야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아마도 이렇게 좀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소셜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전처리하기 고행이죠, 사실. 그리고 제일 그 잘 돼 있다는 뉴스를 갖고 해도 오타도 많고 막 그래요.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인스타 같은 이런 키워드는 정말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한번 딥하게 전처리 한번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서 해본 경험이 추후에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인스타 데이터가 개인이 가지고 올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멘토님을 통해서 갖고 온 거라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